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이해찬 전 총리 5일장 끝나자마자 바로 시작했어요. 이제. 어떻게 보셨어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모든 게 당대표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지금 이 논쟁이 격화되는 가장 큰 원인이 디테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합당을 하는데 언제 어떻게 하느냐 이게 다 빠져있는 채로 합당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논리를 완전히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이 단어까지 쓰기 싫은데 파시즘이 그런 식으로 합니다. 파시즘이 항상 모든 걸 단순화시켜요. 근데 당헌을 어떻게 합칠 것이냐, 당명은 어떻게 할 것이냐, 당직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 논의할 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 싹 빼고 합당 원해 안 원해, yes or no 선택해. 그 다음에 여론이 다수네, 그러면 일단 합당하고 그 다음에 디테일은 나중에 정하겠어. 이러면 이건 당원 주권주의가 아니에요. 당원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선거에 유리하기 때문에 합당해야 된다는 말은 정말 동의가 안 돼요. 이미 원사이드로 기울어져 있는데 조국혁신당이랑 합당 안 하면 선거 진다는 얘기인가 그러면? 20대 지지율 거의 0%에 수렴하는 정당인데 그만큼 다음 세대 유권자들한테 대한 반감이 강합니다. 2016년 총선 때 생각하면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완전히 휩쓸었잖아요. 휩쓸었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파괴력과 영향력이 조국혁신당이 지금 있는 상황이라면은 합당 논의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또 없습니다. 지금 산소호흡기 붙여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조국이라는 정치인이 최대 위기인데 거기에 산소호흡기 대주는 거잖아요. 주말 사이에 가장 큰 이슈 먼저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단계는 제가 조금 이따 다룰 건데 네. 그 이해찬 전 총리 이제 5일장 끝나자마자 이제 어제 오늘 사이에 그 바로 시작했어요. 이제 막 합당.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그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이현주 최고위원이 세게 나왔더라고요. 네네. 또 그리고 이제 황현선 전 사무총장 조국당에 받아치고 막 김지호 대변인 받아치고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일단 저희 민주당에서 가장 소수자 의견입니다. 몇 번 밝혔지만 뭐 절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합당에 반대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합당을 반대합니다. 절차를 떠나서 상관없이 조국 혁신당과 합당하는 게 대한민국에 별로 이롭지 않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나 뭐 이렇게 야당의 균형이 맞을 때는 여야 균형이 맞을 때는 서로 이제 선거에서 이러다가 지겠는데 하면서 이제 좀 쇄신도 하고 혁신도 하고 그런 것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데 내란당이 됐잖아요. 균형이 무너졌어요. 더불어민주당을 견제할 정당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조국혁신당이라도 밖에 있으면 여기 뭐 우리의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 뭐 잘못하면 회초리 칠 거 아닙니까? 그쵸. 민주당에.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견제를 좀 하는 게 좋다. 밖에서. 물론 저는 민주당에 소속돼 있지만은 뭐 아예 그냥 원사이드로 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뭐 호남에 표만 벗겨놓은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좋지. 합당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지방선거에 이롭다 이게 뭐 수도권 불경 여기가 아니라 호남에서 우리가 경쟁할 필요 없다 이거잖아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 합당하는 거는 시기상조다. 지금 당장 합당하는 건 안 좋다. 이게 하나가 있고 두 개는 이 부분에서 욕을 제가 많이 먹는데 우리가 대선 때마다 뭐 조국의 강을 건너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예. 우리가 뭐 연합니까?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게. 아니 국민들한테 충분히 조국 혁신당이 신뢰를 얻고 지지가 높아지고 비등비등해지고 그러면은 뿌리가 같으니까 우리 지금 이만저만 하니까 합당 한번 논의해보지 않겠습니까 하면 합당 뭐 이런 얘기 나올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니까 난장판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합당에 반대하는데 이 얘기를 그냥 차분하게 하면 안 되겠니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견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민주정당에서. 그렇죠. 근데 이견을 꼭 막 사람 생채기 내고 막 그렇게 할 필요 없거든요. 막 이거 다 너 뭐 네 사감 때문에 혹은 사적 네 자기 정치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지금 과열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하죠 논평이. 네. 그렇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하 소장님은 역시나 출마를 안 하실 분이라서 정당입니다. 이렇게 양심에 살아있는 지식 양심인. 네. 존경합니다. 우리 강변은 저도 이제 주말에 그 지역에 이제 민주당 행사 갈 일이 있어가지고 요새 또 지방선거철이고 이제 뭐 북콘서트도 많고 뭐 여러저러 행사가 있어요. 뭐 그래서 여러 사람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어떤 분은 저한테 좀 야단치는 분도 있고 아, 그쵸. 방송 똑바로 하라고. 네. 왜 정청래 욕을 하냐. 합당 밀어줘야지. 너 지금 내란 정식이 아직 안 됐는데 지금 적을 앞에 두고 내부 총질을 하고 자식아 뭐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 사람 뭐 응원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한 일도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모든 게 당대표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당대표의 역할, 특히 여당 당대표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정권 초기에는 대통령의 개혁 드라이브를 보조하는 역할이고 입법으로서 뒷받침을 해주는 역할인데 근데 그 과정에서 당에 분란이 나거나 당에 오히려 뭐 기득권에 부합하는 듯한 역행하는 목소리가 있거나 이러면 토론을 벌여가지고 그 의견들을 하나로 잘 모아서 총의를 잘 민주적 절차를 지켜가지고 모아서 입법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그렇죠. 그 관점에서 보면 지금 당대표의 리더십은 일부러 문제를 시끄럽게 만들어서 분란을 일으키나라는 오해를 살 정도로 자기 이름, 자기가 화두를 던지고 자기가 정치 아젠다를 주도하는 모습을 일부러 만들려고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세련되지 못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라고 봐요. 지금 이 논쟁이 격화되는 가장 큰 원인이 디테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합당을 하는데 디테일. 언제 어떻게 하느냐 이게 다 빠져 있는 채로 합당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합당한다고 나쁠 게 있나? 무조건 좋지. 힘을 합치면 당연히 좋은 거지. 통합이 좋은 거고 분열은 힘이 빠지는 거다. 뭐 오늘 그렇게 얘기해요 메시지를. 그러니까 이게 논리를 완전히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디테일로 들어가면 그게 이제 제가 이 단어까지 쓰기 싫은데 파시즘이 그런 식으로 합니다. 파시즘이 항상 모든 걸 단순화시켜요. 그렇죠. 근데 합당을 할 때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을 합당을 하는 문제는 당헌이 다른 정당이기 때문에 당헌을 어떻게 합칠 것이냐. 그리고 당명은 어떻게 할 것이냐. 당직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공천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 논의할 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 싹 빼고 합당 원해 안 원해. yes or no 선택해. 그다음에 여론이 다수네. 그러면 일단 합당하고 그다음에 디테일은 나중에 정하겠어. 근데 그거는 당원들에게 얘기할 필요는 없어. 그렇게 하면 시끄럽고 분쟁이 생기니까 일이 진행이 안 돼. 일단 합당을 하려면 단순화시켜서 합당을 가고 그 뒤에 거는 우리가 뒤에서 협의할게. 근데 그 과정 생중계 안 할 수 있다? 이제 저는 이렇게 읽혀요. 이러면 이건 당원 주권주의가 아니에요. 당원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 예를 들어 갖고 여론조사를 해도 예를 들면 가령입니다. 자, 합당을 했을 시에 당명을 민주혁신당 혹은 혁신민주당으로 뭐 개정하는 것을 찬성하십니까? 조국민주당이면 조국민주당 당명을 바꾸는 걸 찬성하십니까? 혹은 조국 대표와 정청래 대표가 공동대표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한 합당을 찬성하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한다고 치봅시다. 민주당 내 당원들이요. 거의 대부분 반대할 거예요. 이런 디테일 없이 그냥 다 묶어갖고 퉁쳐서 넘기려고 하니까 반대되는 지점에서는 우려점이 있잖아요. 아니 그 당원들한테 의사도 안 먹고 디테일한 것을 밀실이란 말은 당원들에게 안 알리고 의미입니다. 그냥 그쵸. 알리지 않고 그냥 협상을 해서 조국과 정청래라는 두 정치인이 그냥 뚱땅뚱땅 해버리고 최고위원들한테 통지하고 이렇게 갈 거야 이거? 그거는 당원들이 어떻게 용납해? 괜찮아 뉴미디어가 다 마사지 해주면은 당원들은 다 따라와. 혹시 이거야 지금 당신 생각하는 게 이 의심을 아직까지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커지는 거죠. 근데 계속 정청래 대표는 당원 투표할 건데 뭐 자꾸 말이 많아. 그래 투표하자고. 디테일 없이 투표하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계속 시끄러운 겁니다. 네, 이 점 지적하고 싶어요. 아니, 저는 오늘 하나만요. 저기 하소연이 넘기기 전에 유시민 작가가 등판하셨더라고요. 네. 유시민 작가 한 말 중에 이제 그 얘기가 조금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현주 의원이나 이제 다른 사람들을 조금 비판하면서 유시민 작가는 이거를 합당의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 거지. 합당 반대면 반대라는 이유, 뭐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 거지. 저처럼. 예. 합당의 절차를 문제 삼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왜 절차를 가지고 지금 소위 말해서 뭐 의총을 거쳤냐, 안 갖췄냐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절차로 시비 걸지 마라. 그러면 이유를 얘기하라 이 소리인데. 그거는 제가 듣기에는 이렇게 들었어요. 절차는 시비 걸 수 있어요. 민주주의 정당에서 민주주의 체제에서 당연히 절차는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절차 시비 걸 수 있는데 제가 이해하는 유시민 작가님 말은
속내는 다른 이유가 있는데 마치 절차가 문제라서 반대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정직하게 얘기해라. 그렇게 이름 말하지만 하원기처럼 반대하면 반대한다고 이유를 말하고 토론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절차 다 갖춰지면 찬성하실 거예요? 이현주 의원님이나 이를테면 아니잖아요. 뭐 오늘은 토지공개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토지공개념은 헌법에 있는 개념입니다. 토지공개념 가지고 조국혁신당이 뭔가 크게 드라이브를 걸지 않아요 지금. 민주당이랑 조국혁신당 합당한다고 갑자기 토지공개념을 제1의 의제로 올리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세팅해서 반대한다 그러면 반대를 위한 반대 이유를 찾게 되잖아. 그러니까 솔직하게 그냥 정직하게 조국혁신당이랑 우리랑 합당하는 거 도움 안 될 것 같다. 대한민국에도 도움 안 되고 민주당에도 도움 안 된다.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생각하는 이유를 말하고. 근데 지금 그게 약간 그 우당한테 그렇게 하기가 약간 저어되니까 이제 절차가 문제다. 뭐가 문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당원들이나 평론가들이 이거 밀실에서 뭐 한 거 아니냐. 정청래 대표 뭐 임기 연장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음모론적인 걸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저처럼 정직하게 반대하면 반대한다고 그냥 뭐 이견 말할 수도 있지. 당원이 한 사람으로서. 그렇잖아요. 저는 지난번 말했는데 제가 이제 우려점을 제가 기자로서 뭐 제가 뭐 말한다 해서 제가 당원도 아닌데 알 바는 아닌데 저는 취재 기자로서 이제 한번 그 강미정 전 대변인 사건 있잖아요. 네. 제가 지난주에 한번 업데이트 한 번 더 해왔어요. 이게 뭐냐면 그때 한 말씀드렸죠. 조국 대표의 책임이라고 이게 끊어서 말하는 사람인데 한마디로 가면 조국 대표의 민정실 오른팔들 있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이 지난번에 강미정 전 대변인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가 됐어요. 같이 노래방에 있었거나 내지는 뭐 방관했거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허위사실로 강미정 대변인을 고소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성명불상자로 고소를 했어요. 제가 정보공개 청구안을 받아봤거든요. 강미정 전 대변인이 받았어요. 변호사 통해서 왜 나를 고소했는지 3명인데 그중에 뭐 신땡땡 윤땡땡 뭐 누군지 다 아실 거예요. 그 사람들 3명이 고소한 걸 보면 성명불상자로 찍어놨어. 그 강미정 전 대변인의 얘기를 듣고 방송을 한 작가가 한 명 있고 김땡땡이라는 분, 그분을 통해서 이 소스를 누가 줬냐 해서 성명불상자로 찍었는데 그거는 이제 노원경찰서 말에 따르면 처음부터 강미정인지 알고 찍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게 강미정 전 대변인의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명불상 무슨 불상이야 누군지 알아. 근데 이제 그렇게 건 거죠. 이게 소송해보시니까 알잖아요. 걸었는데 저는 이제 이걸 왜 또 얘기하냐면 그럼 그게 조국 대표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도 잘못이지.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기 연루된 사람들이고 여기 지금 2차 가해 3차 가해 연루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조국의 민정실에 옛날에 문재인 정부 때 오른팔들이야. 근데 지금 당직을 받았어요. 당직을. 그렇죠. 예. 부활했어. 그 당직을 누가 줬습니까? 조국 대표가 줬어요. 그러니까 조 대표는 지난번에 무슨 피해자 회복한다고 강미정 전 대변인 탈당하고 나서 뭐 피해자 회복 기구 만드니 뭐 생쇼를 다 하더니 당직을 줬다니까요 지금. 이게 피해자 회복이라고 피해자가 안 느끼잖아요 지금. 그렇죠. 정작 피해자는 자기가 2차 3차 가해 당하고 생각하는데 피해 당한 것도 서러운데 가해자 쪽에 연루된 사람이 허위사실로 고소를 했는데 이게 전형적인 2, 3차 가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상태에서 조국 대표가 여기 책임이 없다? 조 대표가 당원입니까 지금? 지금 대표예요 대표. 당직을 알고 준 거야 사실. 그렇죠. 모르고 줬어 문제가 있죠. 네, 그럴 리 없고. 네. 이 상태를 지금 봉합을 하지 않고 민주당 합당한다. 만약에 수사 결과 나오면 민주당이 책임질 겁니까 그럼 이거? 그러니까 그리고 뭐 유시민 작가 이어서 그 조국 혁신당 내부의 문제가 정리가 전혀 안 된 채로 합당하는 것은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 중 하나인 젊은 여성 지지자들에게 오히려 반감을 크게 살 수 있다. 이거는 뭐 지난주에도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 유시민 작가의 말씀 중에 제가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합당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합당을 반대한다면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논쟁을 하라는 말씀 맞는 말씀인데 합당 제안을 먼저 한 게 정청래 대표잖아요. 그죠. 최고위원들에게도 얘기 안 하고 당원들에게도 얘기 안 하고 합당 제안을 내부 제안도 아닌 외부 제안을 먼저 했어요. 당원들에게 제안한 것도 아니야. 그렇죠. 조국 대표에게 먼저 선제안을 했어요. 제안한 사람이 그렇게 제안한 이유를 먼저 제대로 설명해야죠. 그렇죠. 그게 순서예요. 제안한 사람이 이유를 설명을 대충 그냥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필요하대. 그랬더니 시민들이 의아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정치평론하는 누구도
어떤 사람도 심지어 국민의힘에 있는 그쪽에 있는 정치평론가도 이번 지방선거는 국민의힘이 참패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TK 빼고는 못 건진다. TK라도 건지면 다행이라고 다 예측하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민주당이 합당을 해야 지방선거 압승을 한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렇죠. 설득이 안 돼요. 그 이유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 설명이 안 되니까 그럼 다른 이유가 있나 본데 그랬더니 의심했더니 겨우 나오는 메시지가 대통령의 실언도 같다. 대통령도 원해. 이렇게 끌어들여. 아니 그거 말고 선거 때문에 유리하다며. 선거에서 그쵸. 어느 선거에서 뭐 때문에 유리한데 그래서 한준호 의원이 데이터를 제시하라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안을 한 사람 쪽에서 먼저 이유를 제시를 해야 되는 거지. 거기서 이유 제시가 제대로 안 되는데 반대하는 사람 일로 와봐. 너는 반대하는 이유를 얘기해. 자꾸 이러면 이건 앞뒤가 좀 바뀐 그러네. 주장이다. 순서가 틀렸네요. 네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선거에 유리하기 때문에 합당해야 된다는 말은 정말 동의가 안 돼요. 왜냐하면 내란 상태가 아니었던 총선에서도 합쳐진 정당이 아닌 상태로도 이겼잖아요, 민주당이. 대선 때 물론 후보 안 냈지만은 이겼잖아요. 그죠. 근데 왜 지금 이미 원사이드로 기울어져 있는데 조국혁신당이랑 합당 안 하면 선거 진다는 얘기인가 그러면? 오늘은 그렇게 얘기해. 거의 메시지 그렇게 하더라고. 그건 진짜 동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가치지향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전 제일 큰 게 그겁니다. 조국혁신당이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20대 지지율 거의 0%에 수렴하는 정당인데 그만큼 그 다음 세대 유권자들한테 대한 반감이 강합니다. 근데 아까 뭐 두 분 성비 문제 잘 말씀해 주셨지만 핵심적인 의혹 혹은 의심 불신 이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이 또 조국혁신당이랑 합당하자고 하는 건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 같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인데 연어들이는 고향 가서 알라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하려고 하는 거야 그게. 그리고 이제 정청래 대표가 이제 소위 말하는 컷오프의 아픔을 겪었던 총선, 그쵸. 2016년 총선 때 생각하면 그때 김종인 영감. 예,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완전히 휩쓸었잖아요. 휩쓸었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파괴력과 영향력이 조국혁신당이 지금 있는 상황이라면은 합당 논의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또 없습니다. 지금 산소호흡기 붙여주는 거야. 누가 봐도 조국이라는 정치인이 최대 위기인데 거기에 산소호흡기 대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큰 정당이 합당 논의에 대해 가지고 당원들을 막 설득하고 있고 최고위원회는 싸우고 앉았고 이게 합당이 안 되면 뭐 지방선거에 이게 승패에 영향이 있는 것도 하등에 그 영향도 없는데 그리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지방선거에 지금 후보도 제대로 못 낼 조국혁신당이 지방선거 마치고 나면 당의 운명이 더 종필기로에 선단 말이죠. 불보듯 뻔하잖아요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선거 전에 구태여 합당을 꼭 해야 되는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싸워가면서까지 해야 되냐고요. 그 1인 1표제. 그러니까 텔레그램 사진 네. 그 중간에 이제 뭐 오늘 이제 소리친 의원이 해갖고 이게 이제 합당에 당시 뭐 이게 따지고 보면 이게 당명 바꾸면 안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제 텔레그램 문자 나온 다음에 조국당에서 좀 이제 상황이 흘렀어요. 모욕하지 마라. 이게 우리 당을 모욕하지 마라. 합당 절차에 대해서 또 이렇게 오늘 좀 티키타카 있었어요, 사실은. 네네네. 네, 요 며칠 전부터 쭉 왔는데 이것과 맞물려서 보면 좀 어떻게 보세요? 황현선 전 사무총장이 오늘 이제 김지호 대변인 한번 붙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피해자다. 야, 사실 요거는 당무 개입의 그런 어떤 명분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얘기를 안 했어요. 그렇죠. 예, 잘못하면 대통령이 끌어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진실을 몰라요. 그리고 어쨌든 명시적으로 대통령이 당무 개입을 한 적은 없고 합당에 대해서. 언젠가는 해야 될 당이니까 합당을. 네. 요 정도 했는데 황현선 전 사무총장. 이게 성비 사태 때 책임지고 사무총장 사퇴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지금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분이 완전 찐 조국 오른팔이거든요. 제가 취재한 바로는. 요 분이 진짜 핵심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네. 근데 요 정도 반박 어떻게 보셨어요? 소장님. 좀 망설여지는데 그냥 다 얘기하겠습니다. 아예 좀 말 아셔야 되니까. 제가 아침에는 아무리 얘기해도 저 보수 패널들이 못 이해하는데 왜냐면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냥 다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조국혁신당의 지금 요체는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입니다.
그죠.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의원 12명을 가지고 평가하시겠지만 이런 거예요. 어떤 대통령 청와대에 있는 사람 중에 문고리 권력이 진짜 제일 센 사람이잖아요. 제일 세죠. 의원들보다 더 세잖아요. 조국 혁신당의 제일 센 사람들은 의원들이 아니라 그렇죠. 민정수석실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냥 사실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이 얘기를 의원들이 근데 얘기합니다. 방송에서 얘기를 못하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근데 이 민정수석실 사람들이랑 우리 민주당으로 치면은 어떤 관계겠습니까? 문재인 청와대에 근무했거나 문재인 정부에서 역할했던 사람들은 동지라고. 맞아요. 옛날 자기 친구라고. 맞아요. 뭐 합당하고 싶겠죠. 우리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겠죠. 합당하면 내가 나중에 뭐 전당대회에 나갔을 때 이 사람들이 나 도와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 시절에 들어온 초선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인연이 없어. 합당하는 게 논리적으로 뭔가 이게 명분이 있거나 실익이 있어야 돼. 명분이나 실익을 얘기를 안 해줘. 안 해주죠. 계속 우리가 남이가 이것만 하고 있어. 근데 사실 초선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남이에요. 그렇죠. 남이라고. 남이죠. 이현주 의원님 왜 저렇게 싫어하시니? 이현주 의원님 바깥에 계실 때 문재인 대통령 고발했던 분입니다. 그렇지. 뭘로까지 했는지 말씀 안 드리겠는데 별로 사이가 안 좋단 말이에요. 친문 그룹들이랑. 그런 상태에서 근데 사이가 안 좋은 건 사이가 안 좋은 거고 명분이 없는 것도 사실이니까 이제 길을 쓰고 반대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설득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하고 싶으면은. 설득이 안 되고 있잖아. 우리가 남이가 이거만 하고 있잖아요. 안 되는. 설득을 한 적도 없죠. 설득을 그렇죠. 한 적이 없지.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우격다짐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대한민국이나 더불어민주당이 매우 안 좋은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사실은. 저는 근데 오늘 김지호 대변인의 이 말은 진짜 조금 위험수위까지 양쪽이 지금 신경전한다 느끼는데 제가 인트로 때 얘기했죠.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그러니까 이게 황현선 전 사무총장에서 하는 말이에요.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던 시절 이재명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관리의 대상으로 바라보던 시각이 지금도 작동한 거 아닌가. 그때 사실 이제 물밑에 들어보면 대선 후보 여러 명 있었잖아요. 이쪽에서는 조국이 1위였거든. 근데 그 조국하고 이제 윤석열이 서로 경쟁하다 우상탕탕 해갖고 윤석열이 영장 때려가지고 그 된 거예요, 조국 사태에. 네. 근데 그래서 윤석열이 건너가서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재명 사실 명캠프는 출입을 해보면 이 억하심정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 관리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항상 육두품 취급. 야, 우리는 여기 왕자 조국이 있어. 어디 감히 왕세자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재명 그 경기지사 때 방북했잖아요. 그때 북한하고 평화무도 때 경기지사 안 데려갔잖아요. 방북할 때 혼자 쏙 뺐어. 그러니까 그거를 겪어버리면 사실 저는 뭐 친명그룹을 잘했다고 표현한 게 아니라 입장 바꿔서 저라도 아니 야당도 데려가는 판에 온갖 인사 그때는 뭐 야당 안 간다 했으니까. 근데 온갖 인사 다 데려갔는데 이재명 경기지사만 뺐어요. 그러니까 이게 맺힌 게 장난이 아니더라고,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특별 딴 거 말고 그거는 너무 노골적으로 이렇게 본인들을 타겟했다고 그게 있는데 민정수석실에서 너네 정도는 관리의 대상이야 이렇게 약간 소위 말해서 깔아봤던 거예요. 그 억하심정이 남아있어요 아직도. 당한 게. 야, 근데 이게 당권 경쟁으로 번져버렸어요. 그래서 아니 아까 말한 이제 이어가서 황현선 전 사무총장이 자기 글에다 써놨거든요. K와 J 이런 식으로 정청래, 김민석파가 내부 이제 정리하고 와라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민주당 내부 당권 경쟁 이 얘기를 했거든요. 김민석, 정청래. 와, 이거 근데 이렇게 하면 사실은 그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기자로서 황현선 전 사무총장 진짜 큰 실수한 거예요. 이거는 잘못했죠, 이거는. 그러니까. 네, 뭐예요, 이게 뭐.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는 네. 진짜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당도 아니지만 남의 당의 이간질을 그냥 폭발시키는 거예요. 아니 아니 면접관이에요. 그 당은 조국 대표가 그냥 대주주인 조국 사당일지 몰라도 여기는 정청래 사당이 아니에요. 뭘 정청래 대표랑 김민석 총리가 정리하고 나와서 뭘 해요. 당원들이 정리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착각하고 계세요. 전당대회가 돼야 정리가 되지. 전당대회 전에 무슨 수로 정리를 해? 우리는 조국 혁신당처럼 단 한 명의 사당이 아니야. 그냥 그 책임 권리당원만 100만 명이 넘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렇더라고. 그 위에 이름만 딱 가리고 보잖아요. 네. 이름, 황현선 사무장 이름 가리고 보면 국민의힘 논평이야. 이상한 얘기를 하고 계셔. 이름 가리고 보면. 이게 이제 갈라치기 논법 네. 진짜 민주당을 최악으로 봤을 때 폐부를 찌르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음모론 있죠. 음모론의 끝판을 이제 쓰는 건데. 물론 본인은 이제 팩트라고
썼겠죠. 팩트라 생각하니까. 본인 추정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사실 이거 가지고 제가 취재해보면 오늘 민주당이 기분 나빠하는 사람 진짜 많았어요. 어떻게 그렇죠. 이렇게까지 아니, 악의적인 추론하냐. 저는 당원들 다수와 반대되는 의견을 얘기했다가 혼나거나 두들겨 맞은 적이 많이 있어요. 버티는 거지. 그 자기들 그 얘기했는데 이견 노정되고 사람들이 비판한다고 해가지고 그거 뭐 너희끼리 정리해서 와라 하면서 그 주요 정치인들한테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사실은 우리는 그런 정당 아니에요. 네. 네, 저게 사당 아니라고. 합당이 간절한 쪽에다가 저런 액션을 할 때는 보통 이제 지분값을 좀 더 쳐줘. 우리 좀 더 비싸다. 네. 싸지 않아. 이제 보통 그런 얘기할 때 나오는 정치적인 어떤 액션인데. 그렇죠. 이제 민주당 당원들은 이제 계속 황당한 거예요. 한만 생각해도 몸값이 그렇게 안 비싸 보이는데 자꾸 뭐 이런 식으로 우리를 야단을 치지 않나. 정리하고 오라고? 정리 안 해만 너네들 가. 합당 안 해. 이렇게 되지. 이걸 합당이 꼭 필요한데 정리를 하래. 우리 싸우지 말고 이제 화해할까? 누가 그러겠어. 말이 되냐고 이게. 아니 그리고 지금 그 뭐 조국 대표한테 그 당은 이제 전부 다 일임한 거잖아요. 뭐 그럴 수 있고 잘하시고 그런 그쵸, 건 뭐. 존중하는데 네. 그 민주당을 그렇게 보고 합당하시면 못 견디실 거예요. 왜냐면 합당을 했을 때도 뭐 지분 그게 아니라 전부 당원들한테 투표 붙여가지고 공천도 정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저 체질에 익숙해졌다가 들어오잖아요. 못 버텨요 그러면. 맞습니다. 여기 뭐 누가 정리해서 지분 주고 이렇게 하는 정당이 이미 아니에요. 여기는 굉장히 거대 정당이기 때문에 네. 불가능하고 저는 이제 한 말씀 조국 혁신당이나 아무튼 야당 쪽에도 개혁신당이든 뭐 국민의힘에 조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아엔데 칠레 전 대통령 좋아하거든요. 거기 이제 자서전 옛날에 보면 그 아엔데는 이제 칠레 피노체트한테 죽었잖아요. 군부 정권에서 배후에 이제 CIA가 있었고 근데 아엔데 그 대통령이 의사 출신이에요. 의사 출신인데 사회민주연합이라고 그 당시에 이제 다당제 연합을 합니다. 대연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보수 정권의 이제 남미에 보수 정권에 이거를 갈아엎으려고 뭘 공약하냐면 제가 미리 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 영양실조가 많으니까 모든 어린이들에게 하루에 우유 500ml씩 주겠다. 이런 공약이 나와요. 그때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난리 났었거든요. 뭐 우유를 공짜로 나눠주네 했을 때 아엔데가 이런 말을 해요. 사회주의 대연합을 할 때 7개 정당? 이 정도가 막 이합집산을 하거든요. 네. 그때 아엔데가 그 사람들에게 당부했던 게 하나 있어요. 적과 경쟁자를 구분하라고. 그러니까 연합이란 것은 적으로 대할 때 내가 내뱉는 말이 있고 경쟁자로 말할 때 내뱉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경쟁자의 마지노선을 건너면 안 돼. 네, 그 바로미터가 바로 우리나라로 보면 2007년 MB 박근혜 경선입니다. 적이야 적. 네, 그때 원수야 원수. 네, 그때 구속시킨 거 다 나왔어. 뭐 야 너 비비키 네 거지. 최순실 너 뭐 있잖냐. 결국 10년 후에 둘 다 깜빵 가요. 이낙연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낙연 네. 이재명 경선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낙연 전 총리도 보면 이낙연이 우리가 민주당에서는 절대 용서 못하는 이유가 그건 경쟁자가 아니야. 예, 이건 완전 경쟁은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들으면 알 수 있어 당원들이. 네. 당원들이 들으면 알 수 있거든. 이거는 선을 넘었네? 이건데 지금 조국혁신당이 위험하게 가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아엔데를 빌리자면 이제 적으로 스멀스멀 가고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경쟁자 선에서 멈춰야 돼요. 근데 이거는 조국 혁신당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지금 민주당 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서로 이제 적대화를 하는데 이게 토론이라는 게 이제 링 위에서 이제 권투를 하는 걸로 비유를 하면은 링 안에서 싸우고 절대 링 밖에는 안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두드려 패도 링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떤 형국이냐면 권투를 하는데 시작하자마자 들어 맺혀가지고 링 밖에 던질려고 그래. 나가 임마 너. 이게 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네. 아니 예를 들면은 제가 그래서 뭐 물론 이 합당 문제에 대해서 계속 비판적인 얘기를 했지만 이현주 최고위원 합당한 비판을 하고 있고 뭐 주장을 세게 잘 하고는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지점은 초장에 당대표 사퇴하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이거는 실수라고 생각해요. 그럼 가죠. 네,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전쟁이 됩니다. 그렇죠. 좀 세게 나왔죠. 자, 정청래 대표가 잘못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당원이고 혹은 뭐 소속 정당의 의원이에요. 비판을 한다. 대표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끝나야 돼. 근데 뭐 벌써 사퇴한다 이래버리면 이제 너 죽고 나 죽고 나 살고 뭐 이런 전쟁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 정도 이제 전선이 형성이 돼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죽기 살기가 되니까 공작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렇죠. 당 내에서 이제 뭔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게 돼요. 그러면은 당원들에게 또 상처가 생기는 거고 당원 상처를 넘어서서 대통령의 이 개혁 드라이브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도 뭐 발언하는 도중에 이제 최고위에서 발언이 셌다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없고 네. 뭐 여러 가지 뭐 로마의 뭐 2인자 3인자 이런 그렇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셌어요 그건. 그러니까 권위로 사람을 짓누르는 워딩들이거든요. 그게 그러지 말고 내용 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합당이 왜 한다는지의 내용과 그리고 이게 지금 당원 주권주의하고 배격이 되고 어쩌고 이런 것들 내용을 가지고 진짜 우리 민주당과 이 정부 청와대 개혁 드라이브에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오히려 우리가 암초가 되니까 이러지 맙시다. 뭐 이런 메시지로 그쳤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는 상대방을 까내려고 하고 있어.